네, 일단 지금 경호처가 삼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했었다는 게 지난번 저희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와 경찰 등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이 아니라 경호처 버스 등으로 차벽을 세운 것들을 뚫고 들어가면서 네. 체포에 나설 걸로 보이고, 또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회로, 등산로 우회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호처 승인이 없으면 관저 진입은 지금처럼 계속 교착 상태일 텐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경호처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어떤 체포에 대해서 이제 특수공모 집행 방해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이나 혹은 뭐 지금 저곳에 이제 여권의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서는 집행할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일종의 심리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네. 경호처에서는 계속 막겠다, 경찰과 공수처는 집행하겠다, 맞서 보이는 상황인데 일종의 강원 전략을 세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호처 지휘부는 압박을 하고 예.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대신에 진짜 실무를 맡는 내부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그러니까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예. 나중에 차후에 수사 등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내부 결속력을 흔드는 일종의 심리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누가 수사를 하게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 사실 그 체포 상황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만약 오늘 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차정현 주임검사 등이 아마 조사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지금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조사 질문지를 200쪽이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소된 인원도 많아지면서 공소장 등 추가 자료가 확보가 됐고, 이 자료에 따라서 추가 질문지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조사지. 네, 일단 지금 경호처가 삼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했었다는 게 지난번 저희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와 경찰 등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이 아니라 경호처 버스 등으로 차벽을 세운 것들을 뚫고 들어가면서 네. 체포에 나설 걸로 보이고, 또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회로, 등산로 우회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호처 승인이 없으면 관저 진입은 지금처럼 계속 교착 상태일 텐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경호처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어떤 체포에 대해서 이제 특수공모 집행 방해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이나 혹은 뭐 지금 저곳에 이제 여권의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서는 집행할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일종의 심리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네. 경호처에서는 계속 막겠다, 경찰과 공수처는 집행하겠다, 맞서 보이는 상황인데 일종의 강원 전략을 세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호처 지휘부는 압박을 하고 예.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대신에 진짜 실무를 맡는 내부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그러니까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예. 나중에 차후에 수사 등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내부 결속력을 흔드는 일종의 심리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누가 수사를 하게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 사실 그 체포 상황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만약 오늘 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차정현 주임검사 등이 아마 조사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지금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조사 질문지를 200쪽이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소된 인원도 많아지면서 공소장 등 추가 자료가 확보가 됐고 이 자료에 따라서 추가 질문지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조사지 저렇게 저지선도 쳐져 있고 바리케이드도 쳐져 있어서 현장 통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경찰 기동대의 인력이 지난번보다 300여 명 정도가 늘어난 3,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상자도 지금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물론 저 집회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저렇게 지금 그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허가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관저 앞까지 가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거나 하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회가 격화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발 행동들의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뭐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저 앞 차벽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공수처는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부상자를 이송하는 것 같은 화면도 보여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대치가 이어지고 충돌이 발생한다면 실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1차 집행 시도 때의 경호처 인력, 그 아까 3차 저지선에서 200명의 그 인간띠를 만들었다는 그 인원들에 대한 지금 체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중에서 신원 확인된 26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조치와 함께 입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게다가 체포조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입작전을 펼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체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뭐 무조건적으로 뭐 막아서면 무조건 하겠다 이러한 기조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이동 조치에 그쳤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체포를 뭐 그렇게 막 남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강경하게 막아서 뭐 저렇게 저지선도 쳐져 있고 바리케이드도 쳐져 있어서 현장 통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경찰 기동대의 인력이 지난번보다 300여 명 정도가 늘어난 3,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상자도 지금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물론 저 집회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저렇게 지금 그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허가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관저 앞까지 가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거나 하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회가 격화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발 행동들의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저 앞 차벽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공수처는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부상자를 이송하는 것 같은 화면도 보여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대치가 이어지고 충돌이 발생한다면 실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1차 집행 시도 때의 경호처 인력, 그 아까 3차 저지선에서 200명의 그 인간띠를 만들었다는 그 인원들에 대한 지금 체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중에서 신원 확인된 26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조치와 함께 입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게다가 체포조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입작전을 펼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체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뭐 무조건적으로 뭐 막아서면 무조건 하겠다 이러한 기조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이동 조치에 그쳤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체포를 뭐 그렇게 막 남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강경하게 막아서 Around 1,000 police officers deployed near Yoon's residence, but his supporters have formed a human chain to stop them. Yoon was impeached and suspended last month after he declared briefly martial law. There's the live pictures at the moment just outside
Yoon's residence there in central Seoul. It's just gone 7 a.m. in the morning. The sun's not yet up. The police have been out for around about 2 hours now, but there's been a standoff against people there supporting President Yoon, who is still inside his residency, guarded by the presidential security. Let's bring in Patrick Fok. He's live for us in the South Korean capital, Seoul. Perhaps, Patrick, you can explain a little bit more than I can as to what's happening there at the moment. Well, we just heard from the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who has once agai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carrying out this operation in a peaceful and orderly manner. He has warned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has also said once again that any sort of physical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would result in a loss of trust of the people and would result in irreversible scars on the nation. He has said that all parties involved in these operations need to act responsibly. There are, as we've said already, dozens, possibly hundreds of police buses here. There's a massive operation going on behind us. As far as we understand, 1,000 police officers involved in the execution of the arrest warrant. And of course, around 6,500, according to police estimates, supporters of President Yoon. Many of them have been camped here overnight. There had been plenty of rumors that this was going to take place. There were a lot of meetings and negotiations that were taking place in the days leading up to this now. And, you know, this is an operation which could take as many as 3 days. The arrest warrant has been handed over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e are hearing there may have been some scuffles taking place at the gate of the residence, but at the moment it is a waiting game. There are still negotiations going on at that point at the gate of the residence, so we're still not clear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over the coming hours. Yeah, because President Yoon has been holed up in his residence now for around about 2 weeks. As you say, the investigators and the police there are also determined to stay until they manage to arrest him. Why are they wanting to arrest him, and why is Yoon resisting so much? Yeah, well, I mean, you know, after the first failed attempt,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rs said they just simply can't afford to fail this time round. They need to arrest the president in order to bring him in for questioning, in order for this whole political crisis to move forward. Yesterday was meant to be the opening trial of his impeachment, but he would not appear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citing safety concerns. So unless, you know, this happens, it's difficult to see how anything is going to move forward. And you know, South Korea remains in this state of stalemate without any resolution to what happened a month ago when President Yoon issued this failed martial law declaration. You know,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how things play out over the coming hours. But, you know, generally things are relatively orderly and peaceful right now. But a lot of these protesters have been out here for hours, some of them for days. I just took a wander into a convenience store. A lot of people curled up. They're obviously tired and exhausted. And of course, the weather conditions don't help either. But, you know, the determination of the protesters is potentially going to make this whole operation a lot more complicated for those that are trying to arrest President Yoon. Okay, Patrick, many thanks indeed for bringing us the latest there from Seoul. We'll keep a close eye on events, as we can see the sun coming up there behind you. Around 1,000 police officers deployed near Yoon's residence, but his supporters have formed a human chain to stop them. Yoon was impeached and suspended last month after he declared briefly martial law. There's the live pictures at the moment just outside Yoon's residence there in central Seoul. It's just gone 7 a.m. in the morning. The sun's not yet up. The police have been out for around about 2 hours now, but there's been a standoff against people there supporting President Yoon, who is still inside his residency, guarded by the presidential security. Let's bring in Patrick Fok. He's live for us in the South Korean capital, Seoul. Perhaps, Patrick, you can explain a little bit more than I can as to what's happening there at the moment. Well, we just heard from the
Acting President Joyce Moku has once agai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carrying out this operation in a peaceful and orderly manner. He has warned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has also said once again that any sort of physical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would result in a loss of trust of the people and would result in irreversible scars on the nation. He has said that all parties involved in these operations need to act responsibly. There are, as we've said already, dozens, possibly hundreds of police buses here. There's a massive operation going on behind us. As far as we understand, 1,000 police officers involved in the execution of the arrest warrant. And of course, around 6,500, according to police estimates, supporters of President Yoon. Many of them have been camped here overnight. There had been plenty of rumors that this was going to take place. There were a lot of meetings and negotiations that were taking place in the days leading up to this now. And, you know, this is an operation which could take as many as 3 days. The arrest warrant has been handed over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e are hearing there may have been some scuffles taking place at the gate of the residence, but at the moment it is a waiting game. There are still negotiations going on at that point at the gate of the residence, so we're still not clear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over the coming hours. Yeah, because President Yoon has been holed up in his residence now for around about 2 weeks. As you say, the investigators and the police there are also determined to stay until they manage to arrest him. Why are they wanting to arrest him, and why is Yoon resisting so much? Yeah, well, I mean, you know, after the first failed attempt,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r said they just simply can't afford to fail this time round. They need to arrest the president in order to bring him in for questioning, in order for this whole political crisis to move forward. Yesterday was meant to be the opening trial of his impeachment, but he would not appear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citing safety concerns. So unless, you know, this happens, it's difficult to see how anything is going to move forward. And you know, South Korea remains in this state of stalemate without any resolution to what happened a month ago when President Yoon issued this failed martial law declaration. You know,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how things play out over the coming hours. But, you know, generally things are relatively orderly and peaceful right now. But a lot of these protesters have been out here for hours, some of them for days. I just took a wander into a convenience store. A lot of people curled up. They're obviously tired and exhausted. And of course, the weather conditions don't help either. But, you know, the determination of the protesters is potentially going to make this whole operation a lot more complicated for those that are trying to arrest President Yoon. Okay, Patrick, many thanks indeed for bringing us the latest there from Seoul. We'll keep a close eye on events, as we can see the sun coming up there behind you. 영장을 청구한 검사입니다. 예. 아마 제일 선두에 서서 관저에 도착하면 영장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1차 집행 때는 수사 인력이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차근히 조를 짜서 좀 이렇게 규율을 갖춰서 지금 집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쪽 차선을 완전히 메울 정도로 오열 종대로 많은 인원들이 보이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인원들은 경찰이라고 표시된 것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앞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공수처 인원들이 1차적으로 먼저 위로 올라갔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경찰 경력도 수십 명이 관저 울타리 안쪽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저순을 뚫고 아직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안쪽은 아닙니다. 관저 진입로로 현재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단은 1차 집행 때를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인원들이 서 있는 곳이 1차 집행 때 2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1차 집행 때도 2차 저지선까지는 수사 인력이 큰 무리 없이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쪽으로 오르막길이 올라가면 이제 3차 저지선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차 집행 때
한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집행 인력을 막았다고 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입니다. 예. 이번에는 저 3차 저지선을 뚫을 수 있냐 없냐가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가름하는 데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과 가까운 그 위쪽 언덕길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인원들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인원들까지 함께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많으면 한 700명 정도까지도 안쪽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차 때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대규모로 이 경호처 수백 명을 상대할 만한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많이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인원수에서도 많이 밀렸다라는 그런 실패 원인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일단은 1차 저지선과 지금 2차 저지선 가까운 쪽입니다. 2차 저지선 사이에 상당히 많은 공수처와 경찰 인원들이 일단 집합을 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조를 짜고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 형사기동대 또 마약수사대 등등 베테랑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3차 저지선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영장을 청구한 검사입니다. 예. 아마 제일 선두에 서서 관저에 도착하면 영장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1차 집행 때는 수사 인력이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차근히 조를 짜서 좀 이렇게 규율을 갖춰서 지금 집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쪽 차선을 완전히 메울 정도로 오열 종대로 많은 인원들이 보이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인원들은 경찰이라고 표시된 것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앞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공수처 인원들이 1차적으로 먼저 위로 올라갔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경찰 경력도 수십 명이 관저 울타리 안쪽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저지선을 뚫고 아직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안쪽은 아닙니다. 관저 진입로로 현재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단은 1차 집행 때를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인원들이 서 있는 곳이 1차 집행 때 2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1차 집행 때도 2차 저지선까지는 수사 인력이 큰 무리 없이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쪽으로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이제 3차 저지선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차 집행 때 한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집행 인력을 막았다고 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입니다. 예. 이번에는 저 3차 저지선을 뚫을 수 있냐 없냐가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가름하는 데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과 가까운 그 위쪽 언덕길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인원들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인원들까지 함께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많으면 한 700명 정도까지도 안쪽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차 때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대규모로 이 경호처 수백 명을 상대할 만한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많이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인원수에서도 많이 밀렸다라는 그런 실패 원인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일단은 1차 저지선과 지금 2차 저지선 가까운 쪽입니다. 2차 저지선 사이에 상당히 많은 공수처와 경찰 인원들이 일단 집합을 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조를 짜고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 형사기동대 또 마약수사대 등등 베테랑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3차 저지선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 중에서는 휴가를 내야 된다,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경호처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관저 건물 앞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관저 건물 앞에서 대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이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버스 차벽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2차 저지선을 우회해서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는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주장이죠. 체포영장 청구 당시부터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청구, 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원천적으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단은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쇼핑하듯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재발부한 데다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체포영장은 보통 피의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사건이라서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행성이 깨졌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이 여러 방법으로 불복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관저 주변의 경호의 주체가 다른 것도 관건인데 사실 이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맞지만 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호는 군사경찰대, 수방사 소속의 군사경찰대가 맞고 관저 조금 안쪽으로는 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단이 맞는 것이 관리였고 3.1 집행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군 병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건이었거든요. 이번 영장 집행에는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군은 당초 예고된 대로 이번에 어떤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저지 않겠다는 그 입장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55 경비단 병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수처와 어떤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55 경비단이 공수처에 이제 관저 진입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관저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호처의 최종 허가를 받아라.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나와요. 다만 군은 1차 집행 당시에도 잠깐 저지에 나섰다가 철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지원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영장 집행 저지하는데 군 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 상황으로 보는 상황이라도 만약에 저지에 투입이 될 수 있었다면 화면상 지금 군 55 경비단 소속 병력들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동원이 됐을 것이고 저지하는 동원이 됐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은 경호처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관저 건물 앞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관저 건물 앞에서 대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이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버스 차벽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2차 저지선을 우회해서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는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주장이죠. 체포영장 청구 당시부터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청구, 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원천적으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단은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쇼핑하듯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재발부한 데다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체포영장은 보통 피의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사건이라서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행성이 깨졌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이 여러 방법으로 불복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관저 주변의 경호의 주체가 다른 것도 관건인데 사실 이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맞지만 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호는 군사경찰대, 수방사 소속의 군사경찰대가 맞고 관저 조금 안쪽으로는 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단이 맞는 것이 관리였고 3.1 집행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군 병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건이었거든요. 이번 영장 집행에는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군은 당초 예고된 대로 이번에 어떤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집을 저지 않겠다는 그 입장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55 경비단 병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수처와 어떤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55 경비단이 공수처에 이제 관저 진입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관저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호처의 최종 허가를 받아라.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나와요. 다만 군은 1차 집행 당시에도 잠깐 저지에 나섰다가 철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지원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영장 집행 저지하는데 군 인력이 투입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 상황으로 보는 상황이라도 만약에 저지에 투입이 될 수 있었다면 화면상 지금 군 55 경비단 소속 병력들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동원이 됐을 것이고 저지하는 동원이 됐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은 making a second attempt to detain each President Yoon Suk-yeol. About 1,000 police officers are deployed near Yoon's residence for this second attempt to detain him. They had to push through a blockade of his supporters to get inside the compound. When Yoon was impeached and suspended last month after he declared martial law. Patrick Fock is live for us now in the South Korean capital Seoul. So, Patrick, what appears to be happening right now? Yeah, well, we're about 2.5 hours into the operation to arrest President Yoon, and as you say, police have now breached the first two lines of defense, as we understand, according to reports here. They have managed to clear the walls to enter the compound. They took ladders to get inside the residential compound. They've also breached the first line of vehicles, forming a blockade around his residence. So that's the latest on the situation right now. They have, remember, given themselves 3 days to carry out this arrest. It's not clear whether these latest developments are an indication that things are moving quicker than that. But there is still, of course, concern about how all of this is going to play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team has warned once again that it sees that this arrest warrant as having no legal basis and said that they will carry out regular security protocols. That presumably means they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the president who remains barricaded inside his official residence right now. And are the police then trying a different strategy this time round in their attempts to arrest him? Yeah, that's right. And this has been something they've been planning for several days now. There have been lots of meetings taking place in the lead up to this. But essentially, you know, what this is trying to overwhelm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ith sheer numbers. There are, as you say, 1,000 police officers involved in this operation. So they are just trying to dismantle the resistance with the scale of the operation. Outside here, one thing that's making it complicated with them is that all the President Yoon's supporters as well. There are, as far as we understand, more than 6,000 supporters. They've been camped out here for hours, for days. They've been chanting, "Keep fighting, Yoon Suk-yeol." They've been urging his security team to keep fighting as well. They are determined. They are incredibly loyal to the president. So, you know, this isn't going to be easy.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unfolds in the coming hours. With that live update for us there in Seoul, Patrick Fock, thank you. Making a second attempt to detain each President Yoon Suk-yeol. About 1,000 police officers are deployed near Yoon's residence for this second attempt to detain him. They had to push through a blockade of his supporters to get inside the compound. When Yoon was impeached and suspended last month after he declared martial law. Patrick Fock is live for us now in the South Korean capital Seoul. So, Patrick, what appears to be happening right now? Yeah, well, we're about 2.5 hours into the operation to arrest President Yoon, and as you say, police have now breached the first two lines of defense, as we understand, according to reports here. They have managed to clear the walls to enter the compound. They took ladders to get inside the
the residential compound. They've also breached the first line of vehicles, forming a blockade around his residence. So that's the latest on the situation right now. They have, remember, given themselves 3 days to carry out this arrest. It's not clear whether these latest developments are an indication that things are moving quicker than that. But there is still, of course, concern about how all of this is going to play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team has warned once again that it sees that this arrest warrant as having no legal basis, and said that they will carry out regular security protocols. That presumably means that they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the president, who remains barricaded inside his official residence right now. And are the police then trying a different strategy this time round in their attempts to arrest him? Yeah, that's right. And this has been something they've been planning for several days now. There have been lots of meetings taking place in the lead up to this. But essentially, you know, what this is trying to overwhelm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ith sheer numbers. There are, as you say, 1,000 police officers involved in this operation. So they are just trying to dismantle the resistance with the scale of the operation. Outside here, one thing that's making it complicated for them is that all the President Yoon's supporters as well. There are, as far as we understand, more than 6,000 supporters. They've been camped out here for hours, for days. They've been chanting, "Keep fighting, Yoon Suk Yeol." They've been urging his security team to keep fighting as well. They are determined. They are incredibly loyal to the president. So, you know, this isn't going to be easy.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unfolds in the coming hours. With that live update for us there in Seoul, Patrick Falcon. 일단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제시를 사본, 그러니까 영장 제시를 하고요, 사본 교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변호인 선임권 이런 권리를 고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말 그대로 영장 신병 확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와서 방탄이라든지 호송 차량에 탑승을 하고 이제 이동 절차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신변 안전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 이후에 곧바로 이제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의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관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바로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이외에 국민의힘도 어제 자체 특검법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을 조금 문제를 삼아왔죠. 예. 오늘도 특검이 되면 모든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예.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사를 위한 건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박 기자. 지금 차량에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 타는 모습인가요,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들? 어떤 차량인지 정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것은 경호원들이 아마 탑승하는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호송할 때 그 앞뒤에서 경호하는 인력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그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 신변 안전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경호처가 어떻게 저항한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린 말이죠. 이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인데다 국가 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다. 그게. 근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사날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네. 체포영장에 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끌려 나온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건 아무 불필요한 얘기이고, 네. 공권력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한다. 이게 가장 법률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관저 앞을 지금 YTN 단독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현장의 취재진이 저희에게 알려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최소한의 인력이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곽근 변호인단과 함께 관저 안쪽으로 초소를 통과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쪽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좀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좀 대화가 돼서 체포 쪽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arrest, 신병을 뭐 이렇게 구속하는 건데 그런 상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체포 영장 아까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체포 영장 집행에 본인이 응하는 형식이 되면 그게 이제 누가 누구를 끌고 간다는 형식이 아니고 체포 영장의 논란은 내가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더 이상은 이 아까 말씀드려도 경호처 직원이 원래 한 700명이 좀 넘는데 500명으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의 2인자인 김성훈 차장과 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지금 대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고요. 가 돼야 한다는 양 세력들이 항상 한남동 앞에서 이렇게 대치를 해왔었는데요. 뭐 보수 유튜버나 이런 지지자분들이 계속해서 체포를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차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을 거라고 보고 아무쪼록 이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금할 수가 없고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들과 공수처가 자진 출석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백 기자 계십니다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례가 없는 부분이죠. 보통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그 앞에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그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예. 아마 영장 집행 절차가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이상 아마 영장 집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포 사실 변호인 선임권 이런 것을 고지하고 체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경호처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저지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때문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현재 공수처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영장을 제시한 상황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 협상 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체포 뒤에 호송 중인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우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일단 경찰이 입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특수 공무 집행방해였습니다. 앞서 1차 집행 당시에 여러 명의 다중의 위력으로 진입을 방해한 혐의죠. 네. 이 때문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입건을 앞에 대로에 누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워서 강렬하게 저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관저에는 이제 수사팀이 진입을 해서 윤 대통령 측과 자진 출석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 협상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올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절차, 그러니까 이 다음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체포가 되면 일단 현재로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 인원들이 진입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체포영장의 통상적인 집행 절차는 이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한 다음에 범죄 피의 사실의 요지를 읊어주고 그 다음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상황, 프로세스대로 계속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신병을 확보한 후 인치 장소인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 장소로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이번 체포영장이 왜 발부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고 지난 7일 다시 재발부가 되는데요. 법원 영장의 발부, 재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그 출석 통지서 수령과 공문 열람을 거부했고 예,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큰 화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 위에 누워서 농성을 하는 화면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와서 질서 유지에 노력하는 모습이네요. 한 기자. 네, 저희 현장에 있는 기자의 말로는 예. 지금 뭐 일단 경찰과 일부 직원들이 지지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부는 좀 눈물을 보인 듯한 표정도 있다고 하고요. 지지자들 중에서는 대통령도 못 지키는 게 이렇게 경호처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경찰 버스 확성기에서는 계속 지금 영장에 집행하도록 시민들이 지금 즉시 이동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도로 농성 중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데 그럴 리는 없어야겠습니다만 혹시 앞서 이제 앰뷸런스 관저 바로 옆 주차장 모습과 한남대로의 태극기 시민들이 도로에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공관촌 출입문과 입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오늘 새벽에 수색영장을 1차 저지선 쪽에서 제시를 할 때 수색영장이 공개가 돼서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취재진에게 현장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지금 정상적인 법 집행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죠. 맞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입니다.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공수처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정리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야당 주도,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깎고 특히 이 부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등 배우자에 관한 특검 임명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공수처의 시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특검을 추진하는 것, 국회에서 추진했던 배우자 관련 특검을 보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건데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수처가 체포를 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물론 관저 안에서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혹시 자진 출석이라는 형식을 택하면서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뭐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동선 확인하는 게 뭐 불가능하고 또 뭐 휴대전화도 꺼놓아서 실시간 위치 추적도 어렵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밝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색이 정당하다는 걸 법원도 정상적인 영장 발부를 통해서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각 공수처와 경찰 경력이 관저 인근까지 진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상황도 좀 정리가 돼야 경호상으로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윤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예. 5분 뒤입니다. 예. 오전 9시에 본인의 자해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어떤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갑과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호송 차량도 마찬가지죠. 저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호송 차량에 공수처가 가지고 호송 차량에 태워서 호송하는 게 맞지만, 뭐 일부 협의가 되면 뭐 전용차에 의해서 또 이동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다. 방문 조사를 고려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조사가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를 보면
1차 때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경하게 나온다기보다도요 원칙대로 한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사법 논란을 계속 부단히 지금 얘기를 해왔고 법적 논쟁을 계속 이제 야기시켜 왔어요. 거기에 대한 뭐 다툼은 또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고 말이죠.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어요. 지금 뭐 호송차냐 경호차냐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소모적인 논란 같긴 한데 뭐 그게 이제 당장은 현안일 수 있어요. 저 현장에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에게 굳이 수갑을 채우고 말이죠.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일단 체포가 되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을 거고 단지 그러나 그 이동수단을 대통령 차량으로 하냐 공수처 차량으로 하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따지긴 따지는데 그렇다고 법과 원칙이라는 걸 100%만 하는 건 아니겠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만 최소한도 피의자로서 영장 집행에 응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호송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대통령 차량보다는 경호 차량 갈 것 같고 그리고 수갑이나 포승줄은 채우지.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호송 차량을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호송을 경호 차량으로 하는 형식으로 네, 일단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이 앞장서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여러 경광등을 켠 차 맨 뒤에 보면 은색 차량이 보입니다. 네,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차량 뒤에 은색 차량이 나올 텐데요. 그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나와서 곧바로 지금 한남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남대교를 넘어서 이제 한강을 건널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오토바이 보이시죠? 네네. 그 대통령 경호 행렬에 쓰는 선거 차량. 네, 지금 보면 여러 대의 검은색 경광등을 켠 차량들이 보이고요. 지금 저희 잠시 화면이 멈췄습니다만 그 여러 대의 경광등을 켠 차 뒤에 바로 맨 뒤에 은색 차량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데를 비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차량들을 비추고 있는 곳에서 지금 영상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다른 지점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리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진입했습니다. 네, 한남대교 좀 드리면 그 버스는 지금 경호를 막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탔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지금 제대 행렬 가운데 쪽에서 보호받은 상태로 가는 저 차 중에 한 대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영상이 끊기고 멈추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께서 답답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방해 전파를 받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송출하는데 계속 방해 전파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곧 역시 경호차 행렬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방해 전파를 쏘나요? 대통령 행사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그 통신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곧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량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찰 호송 차량이 아니고 경호 차량으로 이동 중이다. 네, 일단 호송 차량은 아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호송 차량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호차를 타고 가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경호차를 타고 가는 걸로 지금 일단 신분은 대통령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서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지금 또 CCTV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가 병창 I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극심한 교통 통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이미 이곳을 지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여러 대의 차량이 보이네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상 메시지가 미리 아마 녹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국민 있게 그리는 말씀이란 제목이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신청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죠. 계속해서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효인 영장에 의한 절차가 강압적인 진행이 개탄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란 수괴라는 혐의로 들어가는 피의자로서 하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정부청사 입구입니다. 정부청사 입구인데요. 저 멀리서 깜빡깜빡하는 경광등의 차량이 보입니다. 정부청사로 곧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조금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바로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기관이 했다. 틀리죠? 네, 심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했다. 역시 틀립니다. 무효인 영장이다. 틀립니다. 강압적으로 했다. 틀립니다.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바로 팩트체크해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 대의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청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러 대의 차량 중에 한 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입장을 발표할지 또 현장에서 모습을 비출지 만약 모습을 비춘다면 수갑을 차고 있을지 수갑을 차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체포됐을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수갑을 찼을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열렸습니다. 먼저 차량은 앞에 차량이 열리면서 경호관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앞에 탄 차량 바로 뒤에 차량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경호관들이 저기 저 친구가 저 차로 보인다. 인 경호관들도 달려와서 이 차량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명의 경호관들이 이 차량을 앞에서 뒤에서 모두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이 곧바로 그냥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네요. 네, 구민지 기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쪽 지금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쪽은 공수처 청사 정문입니다. 아, 여기가 정문이군요. 네, 지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곳은 공수처 후문이죠. 뚫려 있는. 하지만 이제 그쪽을 피해서 지금 펜스가 설치되고 출입이 통제된 정문 쪽으로 지금 차가 들어가고 네,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 문이 열렸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요. 앞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모습을 약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가리고 있는 차량도 경호처의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모습을 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차량이 모습을 가리고 나서야 문이 열리고 거기서 누군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구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거잖아요. 네.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사실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금 차량을 보아하니 취재진이 없는 공수처 건물 정문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은 이렇게 차량이 바로 앞으로 진입을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자들의 포토라인은 통상 뒤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줄 수 있는 후문으로는 가지 않았고요. 정문으로 감으로써 모습을 철저히 감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의 모습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 앞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된 가건물.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발부하도록 청구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해왔던 입장이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그리고 이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2번이나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판사에 의해서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를 했다. 그것부터 먼저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내용의 이런 주장으로 지금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대부분 그 처벌받은 대통령들이 머무르는 장소는 어항구치소였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인치 장소와 구금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던데, 네네. 인치는 조사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걸 인치라고 네네. 하고 조사하는 중간이나 조사하고 나서 이제 구금하는 장소는 구금 장소니까 네. 공수처에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는 이제 그 공수처, 인치 장소는 공수처, 네. 그 경찰서에서 할 수 있다면 병립적으로 경찰서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이제 경찰서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경찰서 또 유치장도 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공수처의 조사실이 인치장소고 네. 구금장소는 어항구치소일 것이다. 네. 그럼 결국 그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밤에 잘 때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자는 1박 하고 다시 네. 그 다음날 내일 또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체포되기 전에도 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가 돼서 가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진술 거부권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좀 지났는데 실제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2-3시쯤 있을 공수처 브리핑에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조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묵비권을 쓰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조사를 하면서. 원래 재판정에서 이제 형사재판이든 이 하는 거 보면 공소장 1번주의라고 혐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혐의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경찰 수사는 바로 그 재판정에 되진 않습니다. 네. 그 모든 증거는 이렇게 공판정에 와서 판사 앞에서 한 이야기가 증거 능력이 있고 대부분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경찰에서 조사한 거를 판사들이 읽어 보기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동요를 일단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의 수라면은 동시에 집행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 경호처의 어떤 저항이라던가 내부 동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먼저 체포를 단행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에는 집행이 됐다고 했다가 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는 경찰 측에서 확인해주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목적으로 했던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경찰 측에서도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뭐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심리전이 어느 정도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집행을 시도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죠. 이제 이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무리하게 이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한 집행을 막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란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고 경호처는 결국 공무원 시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공무원의 직위를 잃는다거나 연금상의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사실 진짜로 어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것이 어떤 심리전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사실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 업무 본연을 수행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한다거나 무리하게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또 역으로 다른 또 역공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체포가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경찰 상황은요. 일단 김성호 확인한 결과 소파와 테이블 등이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별도의 휴식 공간을 신경을 써서 마련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뒤인 오후 2시 그리고 3시쯤에 공수처는 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어지는 중계를 통해서 관련 내용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48시간 안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법조계의 일단 대체적인 분석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모레인 17일 48시간이니까요. 17일 10시 반 정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한 차례만 조사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불러서 조사할지 그것은 공수처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절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예정된 절차들이 있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거고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그 사유, 그 결정 모든 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좀 이경국 기자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를 보면요.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관여한 자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두머리의 경우는요 사형 또는 무기 금고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만약에 영상 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질문하고 답변을 이제 기재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하나 굳이 영상 녹화까지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 또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사항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상 녹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지 기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12시 전에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선 10시 50분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공수처 정문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된 걸로 공지 결과 나와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재승 차장이라고 하면 이제 공수처 2인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법연수원 30기, 윤 대통령보다 7기수 후배입니다. 원래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담당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내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차장이 직접 담당하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해서 변호인 3명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상 조사 전에 진행하는 티타임은 오늘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시 50